민재 갖다 보이만 하지 말고 좀 이렇게 집중을 못해 보인다. 저 너무 어려웠어요. 아 보시. 자, 우리가 확률 변수를 잡을 때요. 그 확률 변수가요. 정수 또는 자연수로 되어 있으면 걔는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이상 확률 변수라고 잡아요. 네. 맞습니까? 자, 근데 키나 몸무게 이렇게 기본 단위가 있는 친구들로 우리가 조사를 하면요. 우리가 키가 딱 178, 179 이런 식으로 잡을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확률 변수 x를요. 지금처럼 170에서부터 175 사이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해야 돼? 범위로 우리가 잡아줘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키를 조사했을 때 키가 딱 170, 171, 172 이러지 않을 거 아니야. 네.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처럼요. 딱 어떤 정수로 잡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범위로 잡을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어떤 일정한 범위에서의 실수 전체를 확률 변수로 잡는 거.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야? 연속 확률 변수라고 이야기할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산 확률 변수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x가 빵 개다, x가 한 개다, x가 두 개다 이렇게 딱딱딱 자연수로 떨어졌었다면 됐습니까? 네. 연속 확률 변수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어떻게 될 거야? 실수 전체 범위로 범위를 설정할 거야.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어떤 범위에 속해 있는 모든 실수 값을 다 취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범위를 잡은 걸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연속 확률 변수. 그래서 확률 변수는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이산 확률 변수라는 친구가 있고 연속 확률 변수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산 확률 변수라는 친구는 지금처럼 내가 어떤 동전을 집어 던졌을 때 걔가 일어날 수 있는 횟수 이렇게 잡으면 걔네들은 뭐 0, 1, 2, 3, 4 이런 식으로 잡히겠죠.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자연수 또는 정수로 셀 수 있으면 걔네들은 이산 확률 변수라고 이야기하고요. 됐습니까? 연속 확률 변수라는 건 어떤 실수 전체 범위를 설정하기 때문에 이 친구는 셀 수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없겠죠. 됐습니까? 네. 자, 그래서 지금처럼요. 여기에는 이 중심을 기준으로 이 바늘을 빙글빙글 돌리려나 봐요. 됐습니까? 그랬을 때 여기에서 어떤 임의로 가질 수 있는 실수값을 우리가 연속 확률 변수라고 우리가 잡았어요. 이해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내가 x의 값이 어디랑 어디 사이에 있어야 돼? 2에서부터 어디까지? 5 사이에 있는 이때의 확률을 구하고 싶대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2가 여기죠. 그리고 5가 여길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가 총 몇 칸인데요? 12칸인데요. 그 중에서 몇 칸입니까? 3칸. 3칸이겠죠. 그래서 총 12칸 중에서 몇 칸? 3칸. 그래서 몇 분의 몇의 확률? 4분의 1. 자, 그러면 연속 확률 변수 같은 경우는요. 딱 2가 되는 지점. 그러면 2가 되는 지점은 딱 여기죠. 네. 됐습니까? 딱 5가 되는 지점. 이렇게 이때 경계를 생각할까 안 할까? 안 해도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때의 영역의 넓이가 이 넓이 이거의 확률이 될 거거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연속 확률 변수일 때는 여기에 있는 딱 경계 지점 그때의 확률은 보통 0으로 생각할 거야. 이해되시죠? 그래서 내가 2 이상 5 이하의 확률을 구하나 2를 포함하지 않거나 5를 포함하지 않거나 얘네들은 확률의 변화를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그래서 경계에서의 확률은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해됐습니까? 네. 자, 그 다음 똑같이요. 이산 확률 변수를 확률 밀도 함수로 만들어 수 있었던 것처럼 똑같이 연속 확률 변수도 확률 밀도 함수. 원래 이산 확률 변수에서는 확률 질량 함수였죠. 맞습니까?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지금처럼 확률 밀도 함수라는 이야기를 써줘요. 아시겠습니까? 네. 자, 왜 그러냐면요. 지금처럼요. 어떤 일정한 영역의 연속 확률 변수를 그래프를 그리면 지금처럼 어떻게 될 거야? 이런 꺾은선 그래프의 형태가 될 거야. 이해되시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금처럼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영역의 넓이 얘가 A부터 B까지 연속 확률 변수의 확률이 될 겁니다. 이거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산확률 변수에서는요. 이산확률 변수 같은 경우 내가 1일 때 뭐였다. 뭐 2일 때 뭐였다. 3일 때 뭐였다. 이런 식으로 잡힐 거죠. 맞습니까? 근데 연속 확률 변수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어떻게 돼요? 실수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영역으로 잡힐 거거든요. 그러면 이 영역에서 A부터 B까지 이때 영역에서 그때에 해당 확률을 구하고 싶으면 결국 확률 A부터 어디까지요? B까지는 여기에는 이 함수가 X축에 둘러싸고 있는 이때 뭐예요? 넓이와 같아져요. 그래서 이 친구는 우리가 미적분 1에서 방금 배웠던 것처럼 구분부적법을 이용한
맞습니까? 그때 영역의 넓이가 어때요? 같다라고 볼 수 있죠. 사실상 이건 정적분입니다. A부터 B까지 그때 정적분. 뭐 그거는 나중에 조금 더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라는 친구는요, 우리가요 지금처럼 어떤 일정한 이산 확률 분포처럼 어떤 하나의 값에 따라 각각의 확률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얘는 어떤 일정한 범위에서의 각각의 확률들이 잡힐 거고 그 범위에 따라 이때의 확률들이 이렇게 함수 형태로 표현이 될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자, 이 상태에서 A부터 알파부터 베타까지 여기에서의 확률을 구하고 싶으면 알파와 베타로 둘러싸고 있는 이때의 넓이를 구한 게 이때의 확률과 어떨 거다? 같을 거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네. 아시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지금처럼요. 어떤 연속 확률 변수가요. 확률 밀도 함수가 어떻게 잡혔다? AX 이렇게 잡혔고요. 그리고 X의 값의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에서부터 2까지. 됐죠? 자, 그러면 AX라는 친구는요. 무슨 함수예요? 1차 함수죠. 몇 콤마 몇을 지나는? 0,0을 지나는 1차 함수가 될 거야. 이해되시죠? 근데 x의 값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줬어요? 0부터 어디까지? 2까지 줬어요. 됐습니까? 그러면 0부터 2까지 이때 이 영역의 넓이는 뭐가 돼야 돼? 당연히 1이 돼야 되죠. 이 친구를 확률 변수로 잡을 수 있으려면 전체 범위의 이 넓이의 총합은 항상 뭐로 잡혀야 되니까? 1로 잡혀야 되니까. 자, 그럼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얘 몇 콤마 몇이에요? 2,2a죠. 그러면 지금 이 삼각형의 가로는 얼마고요? 2고요. 세로가 얼마예요? 2a예요. 그러면 가로 곱하기 세로 나누기 2 하면 이 삼각형의 넓이 나올 거 아니야. 이해되시죠? 가로 곱하기 세로 나누기 얘가 얼마죠? 2a. 얘가 얼마가 돼야 돼? 1이 돼야 돼. 그래서 a가 얼마죠? 2분의 1. 2분의 1. 그래서 a의 값이 지금 2분의 1인 친구구나. 됐습니까? 자, 만약에 얘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1부터 2까지 찾으러 가면 1부터 2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부분의 넓이거든요. 맞습니까? 그러면 이 전체 삼각형에서 이 작은 삼각형을 어떻게 하면 되겠다? 빼주면 되겠다. 이해됐습니까? 네. 그래서 얘가 연속 확률 변수입니다. 됐죠? 네. 네. 뭐 정적분 아직 안 배웠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뭐 별거 없어요, 근데 사실상. 자, 필수예제 1번. x의 값이 0에서부터 어디까지 움직여? 4까지 움직여. 그랬을 때 그때 확률 밀도 함수가 이렇게 생겼대요. 자, 얘는요. 몇 콤마 몇을 지나는? 0,0을 지나는 직선 함수일 거야. 맞죠? 그럼 대충 그려보면요. 0,0을 지나는 얘는 직선 함수가 될 건데 얘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범위를 설정했다? 0에서부터 어디까지요? 4까지. 4까지를 설정했다. 자, 그러면 결국 여기에는 이 삼각형의 넓이가 얼마가 돼야 돼요? 1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확률 변수로 써먹을 수 있으니까. 자, 얘가 0,0일 거고요. 그리고 여기다 4를 집어넣으면 얘는 몇 콤마 몇이 돼요? 4,4분의 4,a 이렇게 되겠네요. 네. 됐습니까? 자, 그럼 여기에는 이 가로는 얼마고요? 4고요. 세로는 얼마예요? A. a예요. 그럼 이 삼각형의 넓이는 몇 a예요? 2A. 2a가 얼마가 돼야 돼? 1. 1이 돼야 돼. 그럼 a는 얼마입니까? 2분의 2분의 1. 됐어요. 네. 자, 그 다음 난 뭘 찾고 싶습니까? 그 다음 x 확률 변수가 0에서부터 2까지 그때 뭘 찾으래요? 넓이 찾으래요. 그러면 내가 0에서부터 2까지 이때 뭘 찾아야 돼? 해당 넓이를 찾아야 돼. 맞습니까? 자, a의 값이 2분의 1 했으니까 얘 함은 무슨 함수고요? 8분의 1x라는 함수고. 네. 되셨죠? 네. 자, 여기다가 내가 2를 집어넣으면 여기 가로는 얼마가 나와요? 2가 나오죠. 그리고 여기에는 이 세로는 얼마가 나와요? 4분의 1. 4분의 1이 나와요. 그래서 가로 곱하기 세로 나누기 2 해주면 되겠네.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때 이 확률은 얼마 나올 거다? 4분의 1 나올 거다. 자, 이번에 x의 값이 뭐보다 큰 거 찾으래요? 1보다 큰 거 찾으래요. 자, 그러면 1보다 클 때 확률은 여기 1을 기준으로 이만큼의 넓이가 1보다 클 때 확률이죠. 네. 맞습니까? 근데 1일 때의 넓이를 구해서 여기 전체 무조건 뭐니까? 1이니까 1에서 여기에는 이 넓이를 빼면 여기 검은색 범위가 나올 수도 있겠죠. 맞아요. 자, 일단 여기는 1, 얼마고요? 8분의 1이고요. 여기가 1,8분의 1이니까 이거 넓이는 얼마예요? 16분의 1이죠. 그러면 이만큼은 얼마가 될 거야? 16분의 15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속 확률 변수 같은 경우는 그때 해당 그래프에 그때 둘러싸고 있는 영역의 넓이가 그때 연속 확률 변수의 확률이 될 거다.
아시겠습니까? 네. 자, 이것도 마찬가지. 여기에는 연속 확률 변수가 이런 형태의 모양으로 생겼대요. x의 값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움직일 때? 4까지. 0에서부터 4까지 움직일 때.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0에서부터 4까지 이때의 넓이는 얼마가 돼야 돼? 1. 1이 돼야 돼요. 맞습니까? 자, 여기 지금 얼마고요? 2고요. 여기 지금 얼마야? A야. 그럼 이 영역의 넓이 얼마죠? A고 이 영역의 넓이 얼마예요? A죠. 그러면 2A가 얼마가 돼야 돼? 1이 돼야 돼. 그래서 A가 얼마입니까? 2분의 1이구나. 자, A가 2분의 1인 거 찾았어요. 근데 여기서 뭘 찾으래요? X의 값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1에서부터 3까지의 그때 확률. 그러면 X의 값이 1에서부터 3까지 여기에 확률 구하는 거거든. 네. 됐습니까? 뭐 얘는 어차피 얘랑 얘랑 뭐니까요? 대칭이니까 이거 하나 구해서 넓이 해도 상관없겠죠? 자, 일단 여기에는 이 반쪽 넓이는 얼마라는 거 우리가 알아요? 0.5라는 거 알고 있죠? 2분의 1이라는 거 알고 있죠? 네.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여기를 1로 잡고 여기가 지금 얼마죠? 2분의 1이죠. 그러면 여기에 닮은 비를 이용해서 여기가 2분의 1이니까 여기는 얼마가 될까요? 4분의 1. 4분의 1이 되겠다. 이렇게 뭐 생각해 볼 수 있겠네. 그럼 여기 가로가 지금 1이고 세로가 얼마니까? 4분의 1이니까 여기의 넓이는 얼마가 됩니까? 8분의 1이 되겠죠. 여기 전체 넓이가 2분의 1인데 여기만큼은 8분의 1이에요. 그러면 여기 사이는 얼마가 돼요? 8분의 3이 돼요. 그럼 8분의 3이 몇 개니까? 두 개. 2개니까 8분의 6. 6이 될 거고 그럼 얼마가 됩니까? 4분의 3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하시면 됩니다. 됐죠? 네. 자,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본격적인 좀 시작이에요. 자, 우리가 어떤 연속 확률 변수가 있을 때 그 연속 확률 변수를요, 지금처럼 확률 밀도 함수를 fx를 루트 2 파이의 시그마의 1, 2의 시그마의 제곱 x 마이너스 m의 n제곱 이렇게 식을 잡아요. 됐습니까? 자, 무슨 말인지 아예 해석 안 되죠? 네, 해석 안 해도 돼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냥 어쩌고 저쩌고 식으로 내가 어떤 의미의 확률 밀도 함수를 잡아요.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이 복잡한 식으로 우리가 어떤 연속 확률 분포를 잡을 수 있고요. 그 연속 확률 분포가요, 항상 어떤 그래프의 형태가 되냐면 평균을 기준으로 대칭인 종형의 형태가 돼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연속 확률 변수인데요. 항상 여기에는 이 평균이 가장 어때요? 높아요. 맞습니까? 그리고 여기에는 이 평균으로부터 이 그래프가 항상 뭐라고요? 대칭인 이런 그래프의 형태가 된다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의 형태가 잡히는 걸 우리가 정규분포라고 이야기합니다. 연속 확률 분포 중에서 됐습니까? 어떤 의미의 이런 복잡한 식을 가지고 확률 밀도 함수를 잡아버리면 그 친구는 항상 지금처럼 어떤 형태가 될 거라고? 정규 분포가 될 거고, 여기에 있는 이 정규 분포는 여기에 있는 평균으로부터 항상 대칭인 종형의 형태가 될 거라고. 됐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에는 평균 값을 기준으로 얘랑 대칭이라고 했으니까 이만큼의 넓이는 얼마일까요? 0.5가 됐고 여기만큼은 얼마가 될까? 0.5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건 어떤 친구가 만약에 정규 분포를 따라간대요. 그랬을 때 정규 분포의 기호 n 됐습니까? 노말이에요. 정규 분포. 됐습니까? 그랬을 때 평균 콤마 시그마의 제곱 이렇게 표시해 주면 돼요. 평균이 m이고 됐습니까? 네.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네. 되셨어요? 네. 자, 그러면 여기는 내가 정규 분포라고 그랬으니까 어떻게 생긴다고요? 평균 m을 기준으로 이 친구가 뭐 한다고요? 대칭인 이런 그래프의 종형의 형태가 될 거라고요. 아시겠습니까? 자, 일단 기호만 좀 기억해 주시고요. 자, 어떤 1학년 학생의 수학 점수의 평균이 68이고 표준 편차가 5래요. 근데 얘가 뭘 따라간대요? 정규 분포 따라간대요. 그럼 이것만 캐치하면 돼요. 정규 분포 따라갈 거야. 됐습니까? 평균이 얼마고요? 68이고 표준 편차가 5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그럼 여기에는 이 그래프는 평균 얼마를 기준으로? 68을 기준으로 이렇게 대칭인 종형의 그래프의 형태가 될 거다. 됐습니까?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러면 지금처럼요 우리가요 어떤 정규분포라는 친구는요 항상 뭐와 뭐를 기준으로 잡냐면요 평균과 표준 편차만 있으면 정규분포를 잡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평균이 해주는 역할과 표준 편차가 해주는 역할을 좀 아셔야겠네요. 네. 됐습니까?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어떤 친구의 수학 점수의 평균, 그러니까 일반 수학 점수의 평균 잡았더니 그때 70이에요. 그 다음 2반 잡았더니, 그러니까 B반으로 할게요. B반 잡았더니 그때는 75래요. 그 다음 C반 잡았더니 그때는 65래요. 됐나요? 네. 자, 이렇게 평균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표준 편차는 다 2라고 잡읍시다. 됐나요? 네. 그러면 A라는 친구는 어디에 있겠어? 70을 기준으로 이렇게 종형의 모양이 있겠죠. 네. 됐습니까? 얘가 지금 A반일 거야. 그리고 B반이라는 친구는 그럼 어디에 있을까? 75를 기준으로 이렇게 대칭인 종형의 모양이 있겠네. 네. 그 다음 C반 같은 경우는 어딜 기준으로? 65를 기준으로 이렇게 대칭인 종형의 모양이 있을 거야. 맞습니까? 그래서 결국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평균 값이 변함에 따라 여기에는 이 정규분포의 그래프가 어떻게 움직인다?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여요. 됐습니까? 자, 표준 편차가 같을 때는요, 이 그래프의 높낮이는 바꿔져 안 바꿔져? 안 바꿔져.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평균 값은 뭐를 결정하는 거냐면요, 결국 가로 또는 세로를 결정해 주는 겁니다. 여기에는 평균이 작으면 작을수록 왼쪽에 배치될 거고요. 평균이 크면 클수록 오른쪽에 배치될 거야. 됐습니까? 그리고 표준 편차는 뭐를 비례해 줄 거냐면 높낮이를 결정해 줍니다. 여기에는 표준 편차가 크면 클수록, 자 생각해봐요. 여기에는 어떤 평균이 고정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표준 편차가 달라요. 그럼 높낮이가 달라진다고 했거든요. 네. 그러면 얘가 3포도가 더 큰 걸까? 아니면 얘가 3포도가 더 큰 걸까? 얘를 1번, 얘를 2번이라고 잡으면 1번과 2번 중에서 누가 3포도가 더 작아요? 2번. 2번이죠. 맞아요. 3포도가 작다라는 건 표준 편차가 어떻다는 소리? 밀집. 작다라는 소리죠. 네. 표준 편차가 작으면 작을수록 평균이 어떻게 돼 있어? 많이 뭐였어? 몰려 있어. 이해되시죠? 그래서 표준 편차가 작으면 작을수록 어떻게 돼요? 높아져요. 네. 왜냐면 평균에 어떻게 되니까 많이 밀집해 돼야 되니까. 됐습니까? 그리고 3포도가 크다. 다시 말해서 표준 편차가 크면 클수록 얘는 평균으로부터 어떻게 해야 돼? 많이 떨어져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어떻게 돼요? 낮아져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건, 자, 평균값이 다른 상태에서 표준 편차가 일정하면 평균은 뭘 결정한다? 왼쪽, 오른쪽, 가로, 세로를 결정해 준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 평균이 3으로 고정되어 있는데 이때 표준 편차의 값을 조금씩 늘리면 됐죠? 표준 편차가 작으면 작을수록 얘는 어떻게 되고요? 높아지고 표준 편차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돼요? 낮아지는 현상이 벌어져요. 이해되셨습니까? 무슨 얘기하는지? 네. 그래서 결국 정규분포는 지금처럼 항상 평균의 기준으로 대칭인 종형의 형태가 되고, 이해되셨습니까? 네. 여기에는 평균의 대칭인이 종형의 형태에서 여기에는 n값을 변화시켜주면 그래프가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이게 되고, 여기에서 내가 표준 편차를 바꿔주면 표준 편차가 작으면 작을수록 위로, 표준 편차가 크면 클수록 아래로 내려가는 현상이 벌어져요. 네. 이해되시죠? 네. 그리고 정규분포도 어차피 연속 확률 변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항상 x축과 여기에는 이 함수에 둘러싸고 있는 이 전체의 넓이는 무조건 뭐가 돼야 된다? 1이 돼야 되고, 평균을 기준으로 대칭했으니까 이 평균이 반쪽만 본다면 얘는 얼마를 따라갈까? 0.5를 따라가겠죠.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리고 항상 평균일 때가 뭐가 잡힐 거야? 대값이 잡힐 거야.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정규분포라는 친구는 평균으로부터 대칭인 종형의 형태고, 여기에는 평균의 왼쪽, 평균보다 큰 쪽, 여기 하나하나가 0.5, 0.5를 따라갑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리고 n값이 변함에 따라 이 친구는 가로, 세로가 변하게 될 거고, 여기에는 표준 편차가 달라짐에 따라 높낮이가 바뀐다. 이렇게 좀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아셨습니까? 네. 이해되시죠? 네. 자, 이 친구는 어차피 표준화해서 배울 거라 넘길 거예요. 자, 필수에 대해 3번. 자, 여기에는 확률 변수 S가요. 정규분포 M, 시그마의 제곱을 따라간대요. 그랬을 때 정규분포 곡선의 개형에 대한 설명 찾으래요. 자, 평균이 일정해요. 그러면 이 친구는 왼쪽 오른쪽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여. 그랬을 때 표준 편차가 커요. 표준 편차가 크면 클수록 얘는 어떻게 된다? 낮아진다. 표준 편차가 크면 클수록 곡선의 높이는 낮아지고 양쪽으로 어떻게 돼요? 커져요. 커져요. 그러니까 1번 당연히 어때요? 맞아요. 맞아요.
자, 표준 편차가 일정해요. 표준 편차가 일정하다는 건 이 그래프의 뭐가? 높낮이가 일정하다. 높낮이가 일정한 상태에서 평균 m 값이 어떻게 되면요? 작으면 작아질수록 어디에 놓여요? 왼쪽. 그래프의 왼쪽에 놓입니다. 됐습니까? 네. 자, 오른쪽 표준 편차가 시그마가 일정해요. 뭐가 일정해? 높낮이가 일정해. 근데 평균 n 값이 변하면 곡선의 모양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해요. 곡선의 모양은 누가 결정합니까? 표준 편차가 결정해줘요. 됐어요? 네. 자, 그 다음 여기엔 이 친구 무슨 말이냐? 자, 정규 분포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평균이 얼마죠? 30이고 표준 편차가 얼마예요? 4. 4죠. 됐습니까? 그럼 얘는 뭐로 해석해야 되냐면요. 여기다가 내가 1을 집어넣어요. 됐나요?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얘 같은 경우는 평균에서 표준 편차를 어떻게 해요? 한 번 빼요. 그리고 평균에서 표준 편차를 한 번 어떻게 해요? 더해요. 네. 맞습니까? 그래서 결국 얘가 0.6826이라는 건 지금 평균에서 한 번 빼고 한 번 더하면 얼마예요? P가 평균에서 표준편차 한 번 빼면 얼마예요? 26. 26이죠. 그리고 여기가 얼마예요? 34죠. 네. 그래서 얘가 무슨 소리냐면 지금 평균 30을 기준으로 얘가 이런 대칭인 형태일 거 아니에요. 네. 됐습니까? 그래서 표준 편차를 한 번 빼고 표준 편차를 한 번 더해. 다시 말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26에서부터 어디까지요? 34까지. 여기에 넓이가 얼마라고? 0.68이라고. 맞습니까? 네. 그럼 0.6826이라는 소리는 결국 여기가 68% 정도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는 이 친구의 표를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 여기에는 이 규칙에 따라서 됐습니까? 평균으로부터 표준 편차를 빼고 평균으로부터 표준 편차를 더할 건데 됐습니까? K가 1이라는 건 표준 편차 몇 번 뺀다? 한 번 빼고 한 번 더 할 거야. 맞습니까? 네. 그래서 결국 26부터 34까지 여기에 넓이는 얼마라고? 0.686이라고 됐습니까? 자, K가 2예요. 그럼 평균을 몇 번, 표준 편차를 몇 번 빼고? 두 번 빼고 표준 편차를 몇 번 더 할 거야? 두 번 더 할 거야. 그러면 결국 이때 확률은 얼마나 소리야? 22에서부터 어디까지? 38까지라는 소리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22에서 38까지 이 전체의 넓이는 대충 얼마? 95%에 해당한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자, 그 다음 표준 편차 몇 번 뺄 거야? 세 세 번 뺄 거야. 그러면 몇부터 몇까지? 18에서부터 어디까지요? 42까지요. 여기는 18에서부터 42까지는 대충 어느 정도 될 거다? 99%에 해당할 거다. 자,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돼요. 네. 됐습니까? 자, 이제 문제 풀어봅시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찾으래요? 26부터 34. 자, 26부터 34 여기 있거든요. 26부터 34 우리가 아까 구했죠. 얼마라고요? 0.686. 그래서 이때 확률 얼마예요? 0.686. 자, 그 다음 어디 찾으래요? 26부터 어디까지? 42까지.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일단 26부터 42까지 여기까지 찾고 싶은데 네. 자, 얘는요. 여기에는 이 반쪽만 생각해야 돼요. 여기 반쪽. 이 반쪽은 우리가 뭐로 볼 수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랬죠? 0.6826이었죠. 그러면 여기가 평균의 항상 대칭이니까 이거가 0.686이면 여기 반쪽은 얼마가 될까? 0.3413이 되겠죠. 네. 됐어요. 네. 그래서 26부터 30까지는 이거의 절반인 0.3413이 될 거야. 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여기 30부터 어디까지? 42까지를 더 해야 되죠. 그러면 30부터 42는 원래 18부터 42가 얼마였는데? 9974였는데 그 9974에 얼마가 되는 거야? 절반이 되는 거죠. 네. 이거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결국 여기에는 9974를 2로 나눈 42, 8, 19, 92, 18, 17, 87 그래서 여기 이만큼의 넓이는 원래 18부터 42까지 0.9974였는데 그거의 절반이니까 얼마예요? 0.4987이라는 소리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만큼은 0.3413이고 여기만큼은 얼마니까? 0.4987이니까 이거 어떻게 하자? 더해주자. 되셨나요? 네. 네. 자, 그 다음 18부터 어디까지? 38까지. 자, 여기도요. 슝슝슝. 자, 여기가 지금 얼마라고요? 30이라고요. 그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18에서부터 어디까지? 38까지.
자 그럼 일단 여기 18부터 30 찾아야 되죠. 네. 18부터 30 여기는 원래 18에서부터 42까지 갔던 거 뭐예요? 절반이죠. 네. 맞습니까? 18부터 30은 원래 18부터 42까지 진행했던 거의 절반. 그래서 아까 구했던 얼마요? 0.4987. 자 그다음 30부터 38. 30부터 38 얘죠. 네. 왜냐면 표준 표절 몇 번 더하니까 두 번 더한 거. 그 두 번 더한 거에 뭐니까 반쪽이니까 이거 넓이 뭐로 나눈 거? 2로 나눈 게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 2로 나눈 거 이거 두 개 어떻게 해주면 돼요? 뭐 해주면 끝이겠죠. 이해되셨어요? 네. 그래서 얘가 나중에 표준화 시키면 표준정규분포에서 넓이 구하는 공식이 될 거야. 네. 이해되시죠? 네. 맞습니까? 자, 표준정규분포. 표준정규분포까지만 나갈게요. 이항분포는 뒤에 이항분포가 아니다. 다 나가야 될 것 같은데. 다 나가죠. 다 나가도 괜찮겠죠? 있네요. 네. 자, 우리가요 정규분포라는 건요 뭐를 기준으로 평균을 기준으로 그리고 여기에는 높낮이는 누가 결정할 거야? 표준 편차가 이 높낮이를 결정할 거야.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정규분포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이 정규분포가 여러 개가 있으면 그 친구마다 그래프가 어떻게 될까? 다 달라지겠죠. 맞습니까? 왜냐면 평균이랑 표준차가 다 어떠니까? 다르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에는 이 A라는 반이랑 여기에는 이 B라는 반을 우리가 비교했을 때 A반은요 평균이 70인데 B반은 평균이 80이래요. 그리고 얘는 표준 편차가 2인데 얘는 표준 편차가 1이래요. 네. 그러면 여기에는 이 친구와 여기에는 이 친구가 상위 몇 프로 상위 몇 프로가 뭐 잘 받는지 못 받는지 좀 비교해 보고 싶거든. 근데 지금처럼 뭐가 다르고 평균이 다르고 표준 편차가 다르면 여기에는 이 그래프의 그림이 어떻게 될 거야? 아예 다른 데 있으니까 우리가 비교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없겠죠. 네. 됐습니까? 그래서 정규분포라는 친구는 지금처럼 평균으로부터 이런 대칭성을 띈다. 이 그래프의 모형을 좀 규격화시켜 준 겁니다. 근데 정규분포를 써먹을 수 없는 이유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평균과 표준편차 값들이 다 구할 때마다 달라져. 그러면 걔네들을 날마다 어떻게 해야 돼? 계산을 따로따로 다시 다 해야 되잖아. 맞습니까? 자, 이런 번거로움이 생기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정규분포 중에서도 내가 대표적인 하나, 표준정규분포로 우리가 다 바꿔버릴 거야. 자, 무슨 소리냐? 자, 우리가요, 만약에 어떤 확률변수 x라는 친구를요, 내가 평균을 빼버리고 표준 편차로 나눠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걸 가지고 보통 0로 바뀐다고 해요. 확률 변수 x가 있는데 이 친구를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누는 이걸 작업을 해주면 그때 확률 변수는 g라고 생각을 합니다. 되셨죠? 얘를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표준화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가 어떤 확률 변수가 있을 때 그 친구에서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누면 자, 평균에서 평균을 빼는 거니까 이때의 평균은 어떻게 돼요? g의 평균은 뭐가 돼요? 무조건 0이 될 수밖에 없죠. 네. 맞습니까? 왜냐면 여기에는 이 친구의 평균을 구하고 싶으면 자, 어차피 곱해진 거, 나눠진 거, 그리고 빼준 거 다 영향 받을 거야. 맞아요? 그러면 이 친구는 이 x에서 뭘 빼고 m을 빼고 뭐로 나눠야 돼? 시그마로 나눠야 돼. 근데 평균에서 애초에 또 평균을 빼버리니까 이 친구는 뭐가 돼버릴까? 0이 돼버리죠. 그래서 내가 표준정규분포의 평균은 항상 뭐로 고정된다? 0으로 고정된다. 그리고 표준 편차의 표준정규분포의 표준 편차를 구해버리면 네. 됐습니까? 그 친구는 항상 뭐가 된다? 1이 된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맞습니까? 왜냐면 이 친구에서 뭔가 빼준 건 영향을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근데 나눠준 건 영향을 받을 거 아니야. 그럼 네. 시그마분의 뭐가 되니까? 시그마가 되니까 뭐로 고정될 거야? 1로 고정되죠. 네. 됐어요? 네. 그래서 지금처럼 어떤 일반적인 정규분포가 있어요. n, 시그마 제곱이라고. 됐습니까? 자, 근데 내가 새로운 확률 변수 g라는 친구를 잡을 건데 g는 평균에서 원래 확률 변수에서 평균을 빼고 뭐로 나눌 거야? 표준 편차로 나눌 거야. 그러면 이 친구는 새로운 뭐가 되고요? 표준 정규분포가 될 거고 그때 표준 정규분포는 뭐가 된다? 항상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뭐인 1인 표준 정규분포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 주셔야 될 건 표준정규분포라는 친구는 평균이 항상 얼마고요? 0이고요. 표준 편차가 얼마인? 1인 정규분포. 이 친구가 뭐다? 표준 정규분포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어떤 정규분포가 있든지 간에 이 표준화 작업을 하면 다 뭐로 바꿀 수 있다고요? 표준 정규분포로 다 바꿀 수 있다고요. 그러면 평균이 0을 기준으로 표준 편차가 1인 이 표준 정규분포 이거 하나의 넓이만 찾을 수 있으면 이때를 가지고 다 뭘 구할 수 있어? 확률을 구할 수 있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수셈 뒤 넘겨보시면요. 표준 정규분포표가 있어요. 됐어요. 네. 그게 뭐냐면요. 표준 정규 분포의 각각의 확률들을 계산을 미리 다 해놓은 거예요. 네. 이렇게 멍청하고 찾을 수가 없고. 네. 그래서 보시면요. 여기에는 기준이 지금 표준 정규 분포는 평균이 뭐라고요? 0이라고요. 그랬을 때 여기에는 이 집값을요. 어디까지 늘려요? 1까지 늘려봐요. 됐습니까? 그럼 0에서부터 1까지 그때 확률이 대충 얼마야? 0.398이라는 거 보이죠? 네. 보이세요? 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친구를 대충 한 2까지 늘린다고 치면 0부터 2까지 대충 얼마다? 저 샀지? 0.4772가 된다. 보이세요? 네. 그 다음 0에서부터 3까지 늘리면 그때 확률은 얼마예요? 0.4987 정도 된다. 이렇게 보이죠? 됐습니까? 네. 그래서요. 확률 분포표를 가지고요. 지금처럼 만약에 0에서부터 1.95까지의 넓이를 찾고 싶으면 내가 어떤 표준 정규 분포 이 친구를 0에서부터 어디까지? 1.95까지 그때 확률을 찾고 싶으면 이 표를 이용해서 그때 해당 뭘 찾으면 돼요? 영역의 넓이를 찾으면 돼요. 네. 이해됐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처럼 Z는 뭐라고요? 표준 정규 분포라고 맞습니까? 네. 그 표준 정규 분포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0에서부터 여기에는 1까지 1.5까지 2.0까지 그래서 어떻게 해석해야 돼? 자 항상 표준 정규 분포는 뭐가 기준이죠? 0이 항상 여기에는 대칭의 기준이죠. 네. 맞습니까? 그러면 0에서부터 어디까지요? 1까지요. 맞습니까? 0에서부터 1까지 여기의 넓이가 얼마라고? 0.3413이라고. 이해되세요? 네. 그 다음 0에서부터 어디까지는? 0에서부터 1.5까지는 0에서부터 1.5까지 이 영역의 넓이는 얼마가 된다? 0.4332가 된다고. 그리고 0.0에서부터 어디까지? 2.0까지. 그러면 이만큼의 넓이는 얼마가 된다? 0.4772.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모든 정규 분포를 다 표준화를 통해서 표준 정규 분포로 바꿀 수 있다면 그러면 표준 정규 분포 표를 가지고 이때의 어떤 해당 영역을 구할 수 있겠다. 이게 표준 정규 분포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규 분포를 뭐로 바꾸면 평균을 뭐로? 0으로 표준 편차를 뭐로? 1로 바꾸면 그게 뭐라고요? 표준 정규 분포. 그리고 우리가 어떤 확률 변수가 있을 때 그 확률 변수를 표준 정규 분포로 바꾸는 거 그게 바로 확률 변수 x에서 뭘 빼고 평균을 빼고 뭐로 나누면 되겠다? 표준 편차로 나누는 거. 얘가 바로 표준 정규 분포 Z가 된다.